안녕하세요. 임수정의 시선인사이드입니다. 얼마 전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입장문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음본의 일부가 발췌되어 언론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 입장문과 녹음본을 두고 다양한 네티즌들의 의견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녹음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도대체 맨날 뭔 생각을 하는 거야? 야, 네가 왜 여기 있는 거 여기만 있는 줄 알아? 학교에 와서? 너 왜 이러고 있는 줄 알아? 왜 이러고 있는 건데? 왜 밥 못 가고 친구들한테 못 가고 이러고 있는 건데? 왜 못 봐? 너 친구들한테 왜 못 가? 봐, 왜 못 가? 니네 반 교실 못 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너 친구한테 뭐 서울려?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 가, 못 간다고?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죽겠어.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너 집에 갈 거야? 학교에서 급식도 못 먹어? 왜인 줄 알아? 급식 못 먹지, 친구 못 만나니까. 네, 발언의 수위가 좀 세긴 세죠? 다소 격양되어 속사포로 아이에게 쏘아붙이는 듯이 보이는데,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저 녹음본은 주호민 씨 부부가 녹취한 2달간 있었던 발언 중에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추려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시간상으로 보면 아이가 분리되고 2주 만에 특수교사를 경찰에 고발하였는데, 고발하기 전이면 몰라도 고발당하고 난 이후인데도 저 정도밖에 이야기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더욱 재미있는 건 특수교사가 주호민 씨 아들을 가르칠 때 사용한 교재인데 9번에 보면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고 나와 있죠. 수업 내용으로서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라는 문장을 가르치고 있었던 건데, 이걸 가지고 아동학대라고 선동하는 겁니다. 과연 주호민 씨 부부가 이걸 몰랐을까요? 녹음본 몇 시간짜리를 하나하나 정교하게 분석하면서 꼬투리를 잡으려 노력했을 텐데 이게 수업 내용인 걸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럼 왜 교육 내용을 문제 삼았냐 이건데, 네티즌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때는 주호민 부부는 아직 지 자식이 장애인인 걸 못 받아들였음. 지 자식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약자고 피해자고 배려를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거임. 자기 자식이랑 부모인 자기들은 불쌍하고 피해자여야 하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 자기 자식은 성폭력, 학교폭력 피해자가 된 게 당황스러웠을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피해자고 불쌍해야 하는 자녀랑 주호민 씨 부부가 오히려 가해자가 된 것을 주호민 씨 부부는 견디지 못했고,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호민 씨 자녀가 피해자가 되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로는 특수교사를 선택한 것이죠. 그럼 주호민 씨 2차 입장문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에 대하여 지도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그 지원 인력이 많이 부족한 형편이라 도움을 받지 못할 때는 힘든 상황이 종종 벌어졌습니다. 네, 너무 당연하게도 뒤에서 피해 학생 학부모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했던 특수교사에 대한 감사는 일절도 없네요. 학폭위에 오른 사건에 대하여 같은 반 여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여의 부모님께 바로 전화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상대 부모님은 분리 조치를 원하셨고 2주가량 맞춤반 특수학급으로 분리 조치가 됐습니다. 일단 단순히 바지 내리는 행동이라고 할 게 아니죠. 명백한 아동 성추행이고 또 반복적으로 여야의 빼앗을 가격한 이야기는 죽어도 꺼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아의 부모님은 사과 전화를 받지도 않았고, 이런 일인데 얼굴도 안 보고 전화로 사과를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또한 상대 부모님은 분리 조치를 원했던 게 아니라 전학을 강력히 주장했었습니다. 주호민 씨가 고발한 특수교사의 노력 덕분에 전학이 아니라 분리 조치로 끝난 거죠. 자폐 아동의 특성 중 패턴 대화가 있는데, 평소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늘 어땠어? 라고 물으면 재밌었어요 하는 식으로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강박적인 반복 어휘가 늘었고 대화가 패턴에서 벗어나면 극도로 불안해하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등교 거부 반응을 강하게 보이는 아이를 보고선 무척 걱정이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어떤 보도나 반응에서도 녹음 행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의 생각이 이르지 못했습니다. 일단 아이가 불안 증세를 보이는 것은 주호민 씨가 말했듯이 자폐 아이는 패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일반 학급에 등교하는 패턴이 깨짐으로써 발현된 증세입니다. 이것을 자폐 부모인 주호민 씨 부부가 몰랐을 수가 없었을 것이 분명한데, 가해자를 설정하려는 이유를 장황하게 작성한 것 같죠? 그리고 특히나 이번 문단이 긴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애쓰는 걸로 밖에는 안 보입니다. 분리 요구 대신 고소를 택했는가에 대하여 상대 부모에게는 용서를 받고 왜 교사는 용서하지 않았느냐는 비난도 많이 보았습니다. 모두 뼈아프게 후회합니다. 지나고 나면 보이는 일들이 오직 아이의 안정만 생각하며 서 있던 사건의 복판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호민 씨는 변호사 5명을 고용하여 상담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옳고 그른지 보이지 않았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교사의 교체는 신고를 통해야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학교 측의 답변을 방관적 태도로 느낀 아이의 외삼촌이 교장 선생님과 대화 과정에서 어떻게 그렇게만 말할 수 있느냐 항변했습니다. 주호민 씨의 입장문과는 다르게 학교 측은 교사에 대한 신고를 권유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기 전에도 고기초 학부모들이 주호민 씨 와이프인 한수자 씨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았던 것은 유명하죠. 그런데 얼마 전 열린 학폭위의 가해 학생 측이 교사를 교체하라고 하면 학교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겠죠. 저희 잘못에 대하여 첫째는 특수학급 부모님들과 이 과정을 의논해야 했습니다. 녹취를 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말도 들었고 문제만 빨리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아니요. 특수학급 학부모들은 성추행 가해자인 주호민 씨 자식이 특수학급에 오는 것이 무서웠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했던 것은 특수학급 선생과의 대화였습니다. 심지어 녹취가 위법인 것을 알았다고 하네요. 입장문 내에서 모순이 발생했네요. 거짓말이 길어지면 자기 꼬리에 스스로 넘어지는 법이죠. 고소 이후 상황에 대하여 직위해제되기를 바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재가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될 거라 믿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중재의 내용이 선생의 파면이라는 겁니다. 재판 상황에 대하여 진심 어린 사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취하는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사과를 하신다면 얼마든지 도울 것이라고 상대 교사 측에도 전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사과요? 피해자 여학생에게도 사과를 하지 않는 분들이 누군가에게 사과를 요청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 싶습니다. 또한 소취하는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사과를 하면 돕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사과를 원한다면 애초에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대화를 나눴으면 될 일입니다. 자신들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법적인 증거를 만들고서 사과를 받아주겠다는 이해타산적인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아무튼 이렇게 녹취록과 입장문을 살펴보았습니다. 편향적이고 감정에 호소하는 글로서 판단을 흐리게 하지만 있는 그대로를 본다면 변명과 모순뿐인 입장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임수정의 시선인사이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